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그동안 준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목은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유부지 등을 활용한 6만 호 신속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정작 이곳들만 다시 오르고 이들 지역이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다시 가격이 오를 지역이 어디인지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으로 잠시 되돌아가 볼까요? 새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면서 두 경제 분야를 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주 극명했죠.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 억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부흥이라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경제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산 시장인데 양대 자산 시장에서 새 정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출범을 했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의 정책의 공과를 들여다보면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우선적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도 시장에 강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25년 6월 27일 서울과 수도권 6억 원 한도의 주택담보 가계대출 규제였죠. 어느 정부도 대출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규제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가계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여 신규 부동산 진입 수요를 막았고, 이렇게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와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도 매우 강력한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 등은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죠. 이 정도 급이면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신규로 부동산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영끌 세력이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두 개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급소를 찌르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부동산 시장 가격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은 정체 내지 하락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후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을 했죠. 실제 사례로 강북의 대표 아파트인 경희궁자의 2단지 34평형의 가격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에는 20억 원 선이었던 것이 대출 규제가 있었던 2025년 6월 실거래 가격이 24억 원 선이었고 2025년 10월 27억 원 신고가를 기록해 부동산 규제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몇 달 만에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해서도 서울 지역은 52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경희궁 자이가 이러니 인기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더 높은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오히려 규제로 신규 진입을 못한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억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왔고, 하루빨리 신속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번에 1월 29일의 공급대책은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새 정부의 공급대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공급대책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도심권에서 신속하게 단기간 6만 호 공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강조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권이라는 말인데,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살펴봐도 경기도의 택지 개발지구의 가격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핵심 도심권의 수요가 모자라 이곳들의 가격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인식해 도심권에서의 공급이라는 말을 강조했죠. 두 번째는 신속한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주택 공급안들이 무수히 많이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물량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번 대책은 조기 착공을 하여 이번 정부 내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신속한 공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와 말대로 도심권에 신속한 공급을 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6만 호 신속 공급이기 때문에 어디서 물량이 나오는지 물량이 큰 단위 위주로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작은 것은 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큰 공급 물량은 용산구에 있습니다. 12,600호의 물량인데요. 용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 이곳의 신규 공급이라면 기대가 되겠죠. 살펴보면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약 1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물량으로 보이는데요. 즉 과거 용산역 정비창이 있던 자리에 1만 호와 이에 더해 향후 몇천 호를 더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헌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도 이곳을 주거지가 아니라 상업이 주가 되는 곳으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는 곳인데, 정부가 주거의 비율을 높이게 된다면 서울시와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되게 되겠죠. 또 주거 1만 세대가 들어온다면 이 주변으로 초중고 등의 학교 등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곳들의 부지가 작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과거 미군 기지였던 캠프킴 부지에 약 2,5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도의 물량이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규 물량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작은 단지 정도의 공급 물량이라 용산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없을 듯하고, 그 다음에 공급은 서빙고역의 501 정보대 앞에 150호 정도의 공급인데, 150호 정도의 물량 공급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공급과는 거리가 있죠. 이 정도가 용산구의 물량 공급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공급은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과천 경마장과 그 인근에 있는 방첩 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 가량을 공급을 합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 사령부 부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지만 이곳은 기존 과천 주안지구와 합쳐진 모양으로 딱히 이 정도의 공급이 의미가 있어 과천이나 서울 집값이 잡힐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공급으로는 서울 노원구의 군 골프장 부지로 사용했던 태능 CC 부지에 약 6,800호를 공급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구리 갈매지구 바로 맞은편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구리 갈매지구도 딱히 유의미한 부동산 움직임이 없는데 이곳에 공급을 해봐야 서울 집값 안정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구리 갈매지구보다 좋은 위치와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는 다산 신도시도 딱히 큰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는데 태능 CC 부지에 공급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은 성남에서 6,300호를 공급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성남 금토지구라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판교로 내려가다 보면 청계산 아랫자락에 전원 주택부지였던 금토동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조성지역입니다. 지금은 거의 공사 막바지인데 이 인근에 다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워낙 산자락 아래이고 원래 근본부터가 그린벨트 전원주택지인지라 주거지로서 좋은 평가가 힘듭니다.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죠. 그리고 성남 시청 북측으로 여수동에 빈 택지가 있는데 이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구성남과 분당 사이에 있어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지하철 역사도 없고 분당 등의 주변 집값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작은 물량들인데요. 서울 동대문구 1원에 1,500호, 은평구 1원 불광동 인근에 1,300호,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에 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 약 300호, 그 다음에 군부지를 주거지로 대거 전환을 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나머지는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1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부가 그냥 공원이나 업무 시설로 조성되면 딱 좋을 지역을 탈탈 연끌하여 주거지로 공급하겠다 발표한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초, 강남, 송파, 분당 등에 이 물량이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 딱 유의미한 지역은 용산구 국제업무지구의 1만 세대 정도의 공급인데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규모가 9,510세대이므로 이 정도의 공급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또 여기에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질은 국제적인 회사, 즉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유치해 서울의 업무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본질인 것 같은데 여기를 주거지로 채운다면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업무지구 조성이지 주거지 조성이면 타 지역과의 용적률 형평성 문제도 있죠. 그 나머지는 과천, 성남, 태능 정도이고 다른 곳들은 100여 세대의 공급인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책을 보면 다시 한번 서울 주요 지역의 대량의 신규 공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인근 주변 큰 백화점이나 큰 몰에 가고 싶고 집에서 한강의 멋진 뷰를 보면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강남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이런 곳들에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면 기존 아파트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부의 공급에 희망을 걸지 마시고 그냥 기존의 서울 지역과 경기도, 분당, 수지 등 주요 아파트를 수준 여건, 형편에 맞추어 사서 거주하시면 일정 시기를 두고 가격이 오를 듯합니다. 지금은 누굴 믿는 것이 아닌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로 같이 부자 되어요. 감사합니다.